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대성 이론에서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가로 도플러 이펙트를 통해서 길이 수축이 아닌 길이 팽창이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미온 입자의 해수면 도달 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온 입자의 해수면 도달 현상은 길이 수축의 유일한 실험적 증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길이 수축의 증거가 아니라 길이 팽창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혹시 제 의견을 들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온 패러독스와 쌍둥이 패러독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개론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상대성 이론의 확실한 실험적 증거로서 가로 도플러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쪽 프레임의 그 진동수를 볼 때 고속으로 달리는 프레임에서는 진동수가 느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가로 도플러 이펙트의 결론이고, 이것은 시간 지연과 동일한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식을 좀 살펴보면은 한 개에서의 광속은 다른 개에서도 여전히 광속이어야 되고, 빨리 달리는 프레임에서 이렇게 진동수가 느려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로 도플러 이펙트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속이 유지되려면은 이렇게 길이 팽창식으로 나와야지만이 광속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길어진다는 것은 길이가 길어진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이야기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오늘은 미온 입자의 해수면 도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온 입자의 해수면 도달 현상이라는 것은 길이 수축의 유일한 실험적 증거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길이 수축의 증거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온 입자의 본질은 이렇게 짧게, 미온 입자의 본래 수명으로서는 한 600m 정도밖에 달릴 수 없는데, 실제로는 한 9500m 이상 해수면까지 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길이가 늘어난 것이죠. 늘어난 것인데, 자, 하여튼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으로서는 미온 입장에서 보면, 미온 입자는 가만히 있고 전 지구가, 또 산과 지구가 수축하고 또 우주가 수축해서 미온 입자가 달려야 할 거리가 수축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온 입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구가 수축하고,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짧아져서 미온 입자가 해수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두 번째는 지구의 입장입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온 입자가 비행하는 거리가 이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입장에서는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이 되고 미온이 로켓 프레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켓 프레임인 미온의 비행거리가 이렇게 팽창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의견 그리고 두 번째 의견 모두 다 실험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상대론적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길이 수축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길이 수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미온 입자에서 살펴보면은 지구가 수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미운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쌍둥이 패러독스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 현재의 상대성 이론은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모두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미혼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길이 수축을 이용해서 미혼 패러독스를 해석하는 입장과 쌍둥이 패러독스를 해석하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쌍둥이 패러독스의 본질은 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지구에 지구 실험실 프레임이 있고 하나는 로켓을 타고 우주 여행을 했을 때 로켓 프레임이 있는데 먼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한 명이 더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이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실험적으로 이미 간접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들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쌍둥이 패러독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쌍둥이 패러독스는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먼 곳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 우주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로켓이 가속 운동을 해서 지구로 다시 귀환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만일 미혼의 입장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로켓의 입장에서 로켓이 가만히 있고 전 우주가 이렇게 회전하는 이러한 상황도 가능하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저것도 반드시 가능하여야만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로켓이 귀환하게 되는데 쌍둥이 패러독스의 결론은 지구에 남아있던 쌍둥이가 더 나이를 먹게 된다는 것이 잘 알려진 결론이고 실험 결과도 일치합니다. 자, 미혼의 입장에서 지구를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전 우주가 이렇게 회전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지구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면 전 우주 자체가 수축하는 것도 가능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죠. 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주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로켓이 이렇게 회전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미혼의 팽창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벨 키팅 실험은 자, 이렇게 비행선이 빠르게 운동을 할 때 원자 시기가 느려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 또 잘 검증된 그런 실험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주가 가만히 있고 로켓이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고 또 지구가 가만히 있고 미온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며 지구가 가만히 있고 비행선이 회전 운동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미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전 우주가 회전하고 또 지구가 수축하고 또 지구가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기형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비논리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그 프레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실험실 프레임이고 하나는 로켓 프레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로켓 프레임과 실험실 프레임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누가 실험실 프레임이고 누가 로켓 프레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펠 키팅 실험에 있어서는 비행기가 로켓 프레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에 해당되며 쌍둥이 패러독스에서는 로켓이 로켓 프레임이 되고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이죠. 그리고 월트 쿤딕의 도플러 효과 실험에 있어서는 이 가쪽, 빠르게 회전하는 이 가쪽이 로켓 프레임이 되고 중앙이 실험실 프레임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미온 패러독스만이 지구가 로켓 프레임이 되고 미온 입자가 실험실 프레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실험들하고 서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이고 가벼운 것들 빨리 움직이는 이러한 것들이 로켓 프레임이라고 본다면 미온이 로켓 프레임이 되는 것이고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죠. 다른 것들하고 논리적으로 상호 충돌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미온이 실험실 프레임이냐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이냐 라는 것이 궁금하다면 이것을 검증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온 입자가 지구의 서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두 미온 간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은 미온이 실험실 프레임인지 지구가 실험실 프레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미온 간의 거리가 멀었다가 두 미온 간의 거리가 만약 가까워졌다면 틀림없이 미온이 로켓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온의 입장과 지구의 입장, 이것은 길이 수축의 입장과 길이 팽창의 입장입니다. 자, 미온의 입장에서 지구를 본다면 지구의 길이가 수축하고 또 전 우주가 수축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미온의 그 비행 거리가 팽창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상대론적 실험과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도 잘 맞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수축을 미온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되며 지구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길이 수축이 아니라 길이 팽창으로 설명해야만 모든 것이 잘 설명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미온의 수면 연장 현상과 이동의 패러독스를 통한 상대론적 공간을 고찰해 봤는데 다음은 광속 불변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겠고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길이 팽창이 나타나서 설명하겠습니다.